자, 여러분, 상승이 시작할 때는 늦었습니다. 오르기 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 이 코인들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2월 9일 일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비트코인 브리핑하면서 알트코인 사야 하는 시점, 그 다음에 수혜 받을 섹터, 그 다음에 수혜 받을 알트코인 이 코인들 주목해라,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했을 때랑 하락했을 때 어느 때 사야 하는지 조금 찝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밑꼬리 쭉 길게 달리면서 양봉이 크게 말아 올려주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듯 했으나 그 다음 이제 일봉에서 음봉으로 쭉 길게 빠지면서 어느 정도 장악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전에 지지받았던 꼬리의 선을 다시 이탈해주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캔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캔들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탈된 캔들이니까, 일봉에서.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브리핑 했을 때도 이 캔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 위로 일봉이 마감돼서 양봉 마감 돼줘야 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좀 상승을 바라보는 그림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십자 캔들로 옆으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옆으로 변동성이 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발산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래량도 거의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변동성이 나쁘지 않게 있었어요.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활성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이번 주 활동성은 어느 정도 있었다. 무조건 알트로 들어가야, 무조건 뭐 비트로 들어가야 뭐 코인의 자본이 있다, 뭐 시장에 힘이 있다, 뭐 이러는데, 일단 변동성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여졌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변동성이 뭐 5% 10%였다면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지금은 뭐 30% 40% 되잖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점차 이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확장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상방으로 가면 이제 크게 발산되는 거고, 하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사이클로 밀어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간봉으로 여기 쌍바닥을 뭐 이탈했지만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탈했지만 뭐 이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이제는 여러 번 뭐 지지해줬으니까 박스권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비트코인 지지 구간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현재 매물대를 계속 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픽스트 레인지만 봐도 여기에 현재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중단값, 박스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중단값, 중단 가격에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상승에 거래를 한다든지, 보통 이런 데를 뚫어줬으니까, 아니면은 이런 라인대를 뚫어줬으니까 여기에 잡기에는 애매모호하니까 여기에 그냥 돌파 나왔을 때 뭐 매수가 받쳐준다라든지, 여기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구간들입니다. 밑에서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소스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그냥 단기적인 개미들 심리 패닉셀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담을 수 있는 구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나 하락했을 때 알트코인 사야 하는 시점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하락했을 때 보통 중요 자리를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알트들도 엄청나게 빠지겠죠. 근데 이런 자리가 아니라 보통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이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갖고 여기 이 구간이 이제 1차 반등이고 이 구간이 2차 반등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차 반등에서 보통 알트코인들 매수도 같이 담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 하락 나오고 1차 반등 나온 시점에는 알트들도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거의 다 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 꼬리를 한 번 더 이탈, 살짝, 아주 살짝 이탈하고 이제 상승 나오는 그림, 아주 살짝 이탈하고 상승하는 그림 해갖고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가버리는, 이제 여기 추세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와서 좀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전의 데이터처럼 여기 추세에다가 돌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살짝 꼬리를 이탈한 상황에서 상승 나오는 이런 그림도 현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 그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속옷밥으로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높은 확률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뭐 틀린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보통 제가 여기에서 사라고 했었는데, 뭐 여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 고점을 넘겨주는 이런 자리들, 이런데, 아니면은 꼬리가 많이 닿는 뭐 이런 구간대가 있겠죠. 그래갖고 여기가 1차, 2차, 3차로 나눴을 때 보통 1차부터 상승 때 매집이 들어간다.
비트코인이 이만큼 상승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알트코인 상승이 나오냐면은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했을 때 도미너스도 같이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서 2차 정도 갔을 때 조정이 나온다거나 이 조정 나올 때도 알트로 같이 흡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3차를 돌파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조정 나올 때예요. 이때 보통 알트코인이 진짜 몇백 % 막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1차, 2차, 3차로 나눴을 때 보통 1차부터 매수 타점이 나온다. 여기부터가 보통 바닥 가능성이 조금 보이죠. 바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보통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돌파하는지 계속 비트코인을 지켜보면서 매수의 전략을 좀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혜받을 섹터. 여기에 이제 중요한데 저는 딱 섹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코인, 미국 관련된 코인이나 아니면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밈.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했냐면은 첫 번째, 이번 대불장에 미국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개입을 했어요. 무슨 ETF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뭐 FOMC나 이제 뭐 CPI나 이런 경제 지수 발표들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했지만 나스닥 따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있긴 하지만 지금 대상성장 개입은 미국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21년도 불장, 뭐 17, 18년도 불장, 13, 14 불장은 보통 아시아권이었어요. 아시아권 불장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코인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밈코인. 이번에 미국 대통령 당선이 이제 트럼프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는데 얘가 밈코인을 또 발행을 했어요. 야, 대통령도 발행했는데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유행처럼 되는 거죠. 요즘 뭐 칠가이도 있고, 칠가이는 뭐 유행이 좀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유행한 거는 뭐 그런 그 정도 있으니까 밈 자체가.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밈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코인 시장에 뭐 혼란 같은 건 뭐 줄 수 있으나 아무래도 뭐 코인 상승이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에서 입으로 가는 입소문이기 때문에 밈이 그 입소문 중에 하나지 않을까. 도지코인도 왜 올랐어요? 처음에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도지였다. 시바견 인형 막 이런 거였다. 뭐 이런 썰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일론 머스크 이제 개입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밈 대장 아니에요. 그쵸? 그것처럼 상상력을 조금 자극할 수 있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재밌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여기 이 시장에 대해서 파이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지루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재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수혜받을 알트코인, 제가 미국 코인들을 조금 이렇게 가져왔어요. 첫 번째, 에이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아니죠. 본사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데 미국과 연관된 IOHK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랑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 중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 에이다도 트럼프 대선 때 조금 수혜를 받은 코인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미 뭐 큰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이 좋지 않을까. 뭐 리플이 제2의 루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뭐 가봐야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루나 곱하기 4 정도 되죠. 그때 당시 루나가 한 50조였으니까. 그 다음에 알고랜드, 그 다음에 제로엑스, 그 다음에 온도 파이낸스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아발란체, 코스모스, 솔라나, 체인링크, 그 다음에 헤데라, 베이직 어텐션 토큰, 빔, 스위세이 이렇게 다 미국과 관련된 아니 미국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이제 뭐 폴리메시, 크로노스, 테조스, 플로우, 세타코인, 뭐 칠리즈, 도지코인, 뭐 스토리지, 네, 빔, 뭐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좀 살펴보면은 뭐 에이다부터 시작해서 아직 많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전에 조금 큰 상승이 나왔죠. 다른 메이저들에 비해서 이 정도로 이제 뭐 수혜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더 가능성이 조금 있는 코인이니까. 그리고 에이다가 저번 대불장에 좀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닥 대비 고점까지 거의 뭐 1000%도 훨씬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수혜를 받은 코인이죠. 에이다도 원래 동전 코인이 됐다가 10원 단위 코인이었어요. 10원 단위 코인. 아, 그리고 리플이 이제 XRP로 바뀌었는데 XRP로 바뀌고 나서 거래대금 좀 몰렸어요. 왜 몰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뭐 리브랜딩 됐다고 해서 기술이 더 뛰어나던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리플도 최고점을 이제 돌파했죠. 살짝 이런 것들도 계속 수혜를 받은 코인 중 하나니까. 리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리플이 오르니까 이제 스텔라 루멘도 덩달아서 상승을 했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뭐 바닥 대비 500% 정도 오르긴 했는데 뭐 요 정도 지금 현재 바닥을 기어주고 있으니까 뭐 로그나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박스권을 뭐 돌파했긴 했지만 여기 구간을 조금 지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갖고 손절가는 여기 아래에다 잡는 게 좋겠죠.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제로엑스
온도 파이낸스도 이제 뭐 갈랑말랑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상장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이랑 좀 비슷하게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좋게는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뭐 빠진 다음에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봉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날봉에서도 계속 빠지려고 있죠. 날봉, 4시간봉, 시간봉에서도. 근데 주봉에서 웬만하면은 양봉 마감 해줘야 돼요, 이번 주. 그래서 궁금하신 알트코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